요 줄여보세요. 네, 그러면은 상대 그 지식을 역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들의 바둑은 그래서 어렵습니다. 네, 너무나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니 중국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까 이 중국식 포석과 소림류란 일본의 포석과 이번에는 이제 한국에서도 만들어낸 미니 중국식이라는 포석이 있는데, 자, 제가 굳힘의 방향이 이렇게 되는 게 맞다 그랬어요? 틀렸다 그랬어요? 네. 자기들 있는 대로 가니까 틀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넓게 보면은 이제 이거와 이 삼연성과 중국식도 넓은 개념에서 보면은 이 자기 면밖에 쓰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지역에서 갇혀버리는 조금의 단점이 있어요. 그거를 보완한 게 한국의 이창원 구단과 유창혁 또 조은영 구단이 만들어낸 이 벌림의 방향을 자기들이 있는 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상대 쪽으로 바꿔버린 거야.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두 면을 쓰잖아요. 상대가 여기를 두던 간에 여기를 두면 내가 여기를 두고 상대가 여기를 두면 흑은 여기 두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벌려 놓으면은 자동으로 3대1 구조가 나와요. 그러니까 흑의 가장 큰 이점은 일단 우리가 변 두 개, 귀를 두 개 차지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됐든 변부터 차지하면은 귀를 뺏겼을 때 일종의 두 점 바둑이 되는 거죠. 승률이 안 좋으니까 안 두는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마찬가지예요. 변도 하나라도 더 차지하면은 그 승률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자, 이 모양에서 일단 이제 백의 잘못부터 먼저 시작을 하시면은 뭐 이거는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상대가 벌릴 곳에 미리 흑도를 갖다 놓는 게 가장 가장 좋은 진행이에요. 요 모양은. 백이 미생마가 되니까. 자, 두 번째는 이제 이쪽이나 이쪽으로 걸치는 건데, 요 형태는 이제 조금 이제 프로들의 입장에서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바둑에서는 자, 이게 이렇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되던 간에 비슷하게 되는데, 자, 요런 식이 됐을 때 이 모양을 깰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하나 흙이 한 번 더 두었다라고 한다면, 자, 이 모양이 지금 9대 빵이에요. 9대 빵. 9대 빵 지역에서 들어가면 9점 젖바둑 두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백이 얼마나 어려워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됐을 때 프로들은 이거를 어쨌든 풀어가는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그렇다고 뭐 어마어마한 비법은 아니고요. 장기전을 이끄는 거예요. 저기를 아예 안 들어가고 초장기전을 이끌어서 덤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인데, 그거는 너무나 어려운 거죠, 지금. 여러분들 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면은 대부분 이제 유리하더라. 심지어는 요즘 알파고는 이렇게 두는데, 알파고는 계산이 너무나 뛰어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바둑을 봤더니 이런 식이 됐을 때 저 모양을 들어오시기가 불가능에 가깝더라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 모양 깨는 방법은 갈라침을 쓰시는 게 일단 가장 표준안이 되겠습니까? 여기나 여기. 자, 일단 제가 그 높게 두는 걸로 이번에 많이 좀 수정을 했어요. 요즘에 이제 프로들의 기준이 다 다른 것들은 귀에서 벌어지는 변화들은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하고 이거 달달 외워야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데, 변으로 두는 알파고의 변화는 외울 게 없어요. 이거 높게 두는 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신 그 이론을 이렇게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높게 두셔라. 이걸로 이제 자꾸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가오게 되면은 일단 두 칸 펼쳐서 모양을 정리합니다. 자, 백이 이제 들어가는 걸 말씀드릴게요. 들어가면은, 자, 우리 여기서, 요 마늘모를 두게 됩니다. 자, 제가 이 날짜 두는 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공격을 제가 할 때, 흙이 굳히는 거죠, 저거는. 굳히면은, 어쨌든 집이 생겨요, 백이. 말 그대로, 어떤 모양을 두었을 때, 굳히는 수를 두어 놓고 공격으로 전환한다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요 형태는 이제 마늘모로 두는 게 기준이 되는데, 그러면은 왜 협공을 가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요건 미리 협공을 와 있으니까
여길 다가갈 수도 있지만 마늘모를 둬서 여기서 백이 생기는 집을 없애는 것도 똑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일단 여기 막는 게 의미가 없어서 도망을 쳐야 돼요. 그럼 백석도 이게 빠져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쉽게는 이렇게 막으시면 돼요. 네, 이게 쉽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막아버리면은 이 백이 하나의 세력으로 변화가 되는 거고, 조금 역시 그 고급자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자면 안으로 들어가요. 아까는 치받아서 나쁘다 그랬는데, 근데 지금은 상황이 조금 바뀌는 게, 네, 이쪽을 단수 치고 다 틀어막아서 버립니다. 저쪽을 버리고, 자, 한 점을 잡아야 되는데 백이 끊긴 약점을 지키게 되면은 흑이 도로 위험에 빠지게 되죠. 공격을 하던 쪽이 세력 바둑을 두던 쪽이 저렇게 역습을 거꾸로 얻어맞으면 그 형태는 포석이 실패가 되는 거예요. 자, 아래쪽으로 둘 수밖에 없는데 찝으면 약점 때문에 이어야 되고요. 네, 백이 늘면은 이미 밑으로 쳐진 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막히게 돼서 백이 매우 유리한 진행이죠. 근데 요거를 여러분들 다 외워서 두시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제가 여러분들 지도하면 수없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보고, 예, 많은 경험하면 수순이 일단 세 수가 넘어가면은 1, 2, 3까지가 기억의 한계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처음에는 1, 2, 3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다가 익숙해지면은 그래 우리 이렇게 또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차분차분하게 올라가셔도 됩니다. 예, 너무 처음부터 한 번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손자 손녀분들 다 갓난 아기 때부터 보시고 그러시지만 한 번에 걷던가요? 네, 뒤집고, 네, 붙잡고, 엉금엉금 이제 쓰고 엉금엉금 걷다가 수없이 넘어졌다. 그러다가 이제 걷지 않습니까?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두려고 했다가 이렇게도 한번 둬보시고 저렇게도 두다가 어쩌지 하다가 점점 요 이제 100% 답을 드리는 건데, 바둑책이라는 거는 그 과정이 우리가 엉금엉금 기고 붙잡고 이런 과정이 다 생략돼 버려요. 그러니까 다짜고짜 갓난 아기한테 이렇게 해서 걸어,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근데 걸어질 리는 없는 거죠. 네.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일단 최고 수준의 일단 그 수준의 수법은 알고 계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만 천천히, 왜 한 번에 저는 안 되나요? 얘기를 하는데 한 번에 되면 그게 더 비정상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바둑이 이제 5,000년이 두어졌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뭐 5개월 공부하고 혹은 5년 공부하고 그 5,000년의 어떤 노하우를 다 아실 수가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천천히 길게 저와 함께 천천히 하시면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어쨌든 요 모양이 깨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요건 이제 흙이 이제 높게, 이제 요즘에 이제 높게 좀 좁힌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다양한 수법들이 나오고, 제가 이제 흙이 조금 나쁘다 요 정도인데, 아까 계속 말씀드린 건 뭐냐면 나쁘다고 해서 흙이 왕창 나쁜 게 아님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흙은 백이 정말 잘 두었을 때 5대 5예요. 이 구조는 흙이 바우 뚫 때는 기본적으로 한 7대 3에서 시작을 해요. 먼저 두는 게 그만큼 유리한 거예요. 인공지능 우리가 바우TV 볼 때는 이게 거꾸로 백이 유리하죠. 백은 우리가 이런 깨는 방법을 다 알고 있고 그런 전제하에서는 백이 유리한 건데, 예, 그거는 말 그대로 이 컴퓨터니까 가능한 얘기입니다. 자, 화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소목인 경우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날짜로 두시는 것보다 높게 두는 거를 좀 더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죠. 흑의 입장에서는 협공 정석이 있고 이제 수비 정석이 있는데, 요거는 복습을 겸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거 있으니까. 자, 우선 두 칸 협공인데, 자, 여러분들 저의 강의를 이제 보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복습을 사부님이 알아서 시켜줘서 좋다고. 근데 바둑이라는 게 이게 반복의 연속이니까 그런데, 제가 알아서 시켜주기 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또 이 스탑 버튼 눌러보시고 여기를 한번 해보시는 거를 한번 예측을 해보시고 그러고 보세요. 네, 다 보셨죠? 네, 그럼 씌어가고 붙여가고 네, 젖히고 자 늘고 자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복습 겸해서 네, 치받으면은 늘거나 한 칸 띄거나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두더라도 일단 신경 끄고 네, 그냥 귀 3-3을 차지하세요. 이렇게 둬도 3-3 저렇게 둬도 3-3 나와 끊는 약점 때문에 흙도 지켜야 됩니다. 지키면은 두 개를 동시에 살릴 수 없고 두 개를 동시에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한쪽을 예, 확실하게 지켜놓고 상대가 벌리게 되면은 이쪽은 확실하게 이양 포기하는 거 상대에게 서비스를 확실하게 하고 대신에 높게 두면은 자, 이 모양이 바둑에서 초반에 이 모양이 나오면은 흙이 가장 나쁜 거라고 했어요. 꼭 흙이라는 개념보다는 미생마가 되면은 망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건 진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흙이 가장 이제 나쁜 그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흙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두실 때는 요 날일자 협공을 주로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프로들의 바둑에서는 잘 안 두어지는 이유가 조금 있어요. 자, 여기서도 이제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놔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자, 한번 또 정석을 또 멈춰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기억을 자꾸 하세요. 자꾸 해 보셔야지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또 시작하겠습니다. 자, 화점 치받고 아래로 늘고 모양을 얻어내고 자, 이 형태가 정석인데 백이 좀 옹졸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일단 확실히 상대의 돌이 많은 지역에서는 확실히 사는 것만큼 좋은 게 없고요. 흙이 벌려놨으니까 백은 귀를 얻고 흙은 변을 2개를 얻었지만 선수권을 가져갔죠. 그러니까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5대5를 만들면은 기본적으로 백이 잘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건데 여기서 이거 어떻게 풀어가느냐. 여기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쉬운 거 이렇게 날일자로 한번 걸쳐보세요. 이쪽으로 오면 씌우면서 이게 고립되죠. 그러니까 흙이 띄어야 돼요. 띄면은 또 2칸으로 벌려서 한쪽의 모양을 확실하게 깨버리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여기 이쪽에 강력한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소목에서도 날일자로 걸치는 게 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처음 보시죠? 처음 들어보시죠? 네. 그러니까 이 바둑의 모양이라는 게 그만큼 책에 안 나오는 어려운 그 과정과 새로운 수법들이 원래 무궁무진합니다. 자, 요 형태 이제 공부하셨고요. 수비 정석은 말 그대로 이제 수비 정석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얻는 정석입니다. 근데 다만 요거는 왜 안 두냐면은 아까 벌림은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벌림의 목적은 공격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공격으로 뒀다가 이쪽에서 수비로 두면은 벌써 흙이 맞아요, 안 맞아요? 뭔가 잘 안 맞죠? 그러니까 바둑이 이제 균형이 안 맞아 버리니까 쪼개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둘 바에는 협공을 벌리지 않고 굳힘을 써버리는 거죠. 이렇게 둘 바에는. 자, 이건 여러분들 요 백의 입장에서 풀어가는 건데 또 다시 한 번 말씀을 그럼 흙이 나쁜 거냐? 나쁜 건 아니다 이거예요. 5대5일 뿐이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좀 이제 제가 대표 포석 3가지는 이제 설명을 드렸고 궤초식이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본 것과 나름대로 이제 저도 이제 40년 프로 바둑을 이제 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봤던 잘 한두 번은 무조건 먹히더라 하는 거 좀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해놓고 벌려 놓으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 배우지 않고서는 이 이치를 알 수가 없어요. 무조건 여기를 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뭐 이제 날일자로 두고 이쪽은 뭐 이제 높게 두고 이렇게 둬도 구조가 똑같아요. 백이 깝깝한 거죠. 눈목자로 두면 된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이게 좀 다르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기죠. 이렇게 돼 있으면은 2칸을 벌릴 공간이 부족하니까요. 따라서 어떻게 두더라도 이제 백이 굉장히 빡빡해요. 실제로 이게 근데 프로들도 조채훈 구단이 저 포석을 한번 들고 나왔어요. 그냥 그거 먹혔죠.
잠깐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일본에서 이제 조치구가 이포석으로 재미를 많이 봤어. 흙으로.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거 이제 끙끙끙 대다가 한국에서 이제 해법을 내는 건데, 그 해법이 뭐냐. 사석작전이다. 사석작전. 자, 이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죠. 버리는 작전. 자, 그래서 이렇게 두고 나와서 이쪽을 하나 버리더라도, 자, 또 똑같이 이렇게 둬요. 자, 똑같이 두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가 바둑을 배운다라는 것은요, 내가 예전에는 여기만 쳐다보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세상 망하는 줄 알았는데, 내 돌이 하나 잡히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이렇게까지 진행을 해봤더니, 저기 상대를 한쪽에 몰아버리고, 백이 세 면을 확 써버리면은, 흑이 이길 수가 없는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잘 안 요즘 프로바둑에서는 당연히 용도 폐기가 된 건데, 여러분들은 이제 써보셔라. 네. 무조건 먹힌다. 써보셔라. 왜 먹히냐. 자, 5급 때까지는 이 돌을 죽었다 깨어나도 못 버려요. 배워도 못 버려요. 그러니까 하수인 거죠. 5급은. 3급 분들은 글쎄 잘 모르겠어요. 1급들은 알까요? 제가 이렇게 해본 바로는 역시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기력의 문제가 아니구나.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의 문제구나. 여러분들, 내가 7급이다. 근데 저기 이제 3급하고 둔다. 그러면 이제 젖바둑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도 이렇게 못 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젖바둑에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양걸침을 둬서 두는 거를 해야 되지만 못 버리고 이렇게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배우셔서, 제가 물론 이 방법 이걸로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써 먹어 보셔라. 네, 그 얘기를 꼭 드립니다. 상대가 알 리도 없지만 알면 다음 것도 쓰시면 돼요. 다음 게 요거예요. 네, 이렇게 된 거 우리가 배웠죠. 버리는 거다. 근데 버리지 않고 이거는 못 버려요. 이거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소립류를 양쪽에 둔 거예요. 소립류 방법을 이제 요거 이제 안 된다는 거 우리 이제 아까 하셨죠? 날짜로 둬도 안 된다는 거 아시죠? 그것도 아시죠? 네, 이제 배웠어요. 그리고 눈목자로 둬야 된다는 거 이제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마늘모나 이게 눈목자 두고 그럼 바로 뺀다는 거 아시죠? 자, 이제 공부 끝났어요. 자, 참고로 내 돌이 있을 때는 높게 둬요. 네, 내 돌이 있을 때 높게 이렇게 처리합니다. 흑돌이 있을 때도 이렇게 높게 두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둔 거 이창호 구단의 수법이라고 하니까 이창호 구단이 둔 거고 이창호 구단 레벨에 네임이 붙은 거라 제가 함부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렇게 높게 두셔도 괜찮아요. 내 돌이 있을 때는 더욱더 높게 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 근데 여기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저렇게 해놓고 이제 벌려 놓으면은, 야, 이게 묘하게 소립류와 중국식 결합이 돼버리는 거예요. 소립류와 미니 중국식 결합이 돼버려요. 그럼 이게 난이도가 그냥 대폭 상승을 해버려요. 그래서 깨는 방법은 또 있는데, 역시, 이렇게 하나 더 벌립니다. 이렇게 두고, 네, 협공을 가거나, 이렇게 둬도 결국은 이제 걸려드는 거죠. 자, 첫 번째 이렇게 깨는 방법은, 알파고를 배우셨으면 이렇게 두시면 돼요. 젖히면 맞고, 아까도 잠깐 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알파고를 이제 상대에게 둔다. 그러면은 밀어놓고, 자, 요 모양이 되면은, 이제 백이, 저 모양 깨는 거예요. 한쪽 변은 기본적으로 내줘도 된다 이거예요. 나머지 두 개는 백이 차지하니까. 자, 그런데, 궤초식 3가 있습니다. 궤초식 3. 궤초식 3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여기를 좁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확 좁혀.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가 배운 게 독이 돼요. 거꾸로 독이 돼서 이게 잘 배워도 이걸로 이제 백이 더 망해버리죠. 망한다는 건 뭐예요? 미생마가 생기면 망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또 어떻게 깨냐? 네. 어쨌든 이제 깨는 건 이제 반대쪽으로 가요. 여기가 하나, 둘, 셋, 네 칸. 하나, 둘, 셋, 넷, 5칸이죠. 하나라도 넓은 쪽으로 가요. 근데 요게 제가 이제 요거는
백도 흙도 이제 날일자 협공을 해오면은 붙이고 젖히고 이제 끊어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형태인데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해봤더니 지도 이게 낮게 가는 것보다 이렇게 두시는 게 좀 이해가 더 빠르게 되시기도 하고 이게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두면 협공을 못 해요, 기본적으로. 네, 이거 덮어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다 여기 받으시더라고요. 이거는 여기를 안 받으시는데 여기는 이거 막는 게 눈에 보이니까 여기는 두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하시고 네, 띄고 네, 이것도 하나 붙여 놓아서 이제 모양 정리하시고 빠져 나오시면은 이게 제일 편하게 백을 이제 모양을 깰 수가, 흙의 모양 깰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긴 시간 강의를 했는데 요 벌림 포석은 500년 동안에 그냥 누적이 된 거예요. 굳힌 포석보다 벌림 포석의 역사와 그 수법이 훨씬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 번에 설명드리기도 참 어려워요. 1시간 반 가까이 한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쉽지가 않고, 또 공부하시긴 더욱더 어렵고, 근데 이걸 한 번에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10번은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서의 모든 것 강의 중에서도 아마 한 3급, 5급 사이에 있는 분들은 이번 14번째 강의를 제일 많이 보실 것 같아요. 또 5급과 이제 5, 6, 7 이쪽은 이제 화점편에서 뒀던 걸 이제 많이 보실 것 같고, 근데 이제 특히 이 협공은 여러분들이 자주 보셔서 내가 써먹을 수도 있고 내가 풀어갈 수도 있는 거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